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유튜브 이렇게 강의를 하는 데는 부울경 사건만은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 사건 하시다가 분석이 잘 안 된다 내지 뭐 그런 게 있다든지 사건 보니까 이거 되게 궁금하다 이게 내 머리로는 잘 풀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 있으면은 유튜브 최신 영상 아래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보고 저도 모르면 할 수 없고 제가 아는 사건 같으면은 분석해보니 이런 거네 하는 거 있으면은 제가 짧은 건 댓글로 긴 건 영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자나 카톡 주시면서 비공개로 저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많이 와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서울 뭐 관악구 신림동 뭐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이걸 경매 대행을 받고자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 하는 거는 똑같이 우리 같이 공부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댓글도 이왕이면은 오픈해가지고 궁금하신 거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 보면은 밑에 댓글도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댓글 보면서 질문과 답을 보면서도 공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다 같이 성장해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악구 신림동 상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매각기일은 2월 25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본원 사건이고요. 2018 타경의 6335 되겠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의 일성트레일이라는 건물의 1층에 있는 상가입니다. 구분 상가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건물 전용 면적이 8.79제곱미터예요. 그래서 평으로 하면은 2.659평, 3평이 채 안 됩니다. 자그마한, 그죠? 아파트 같으면 좀 아파트 작은 방 정도의 넓이가 되겠죠. 감정가 7,700만 원이고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51%인 3,942만 4천 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17일 날 한 사람이 입찰을 해서 4,531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을 했고요. 그래서 재경매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최저가의 20% 넣으셔야 됩니다. 789만 원입니다. 789만 원. 입찰 보증금 하면은 늘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쓰는 입찰가의 10%를 넣느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아주 옛날엔 그랬었어요. 제가 경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경매 첫 낙찰이 1999년도입니다. 99년도니까 아이고 만 21년이 됐네요. 그때 제가 이제 울산법원 입찰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쓰는 금액의 10%를 저도 옛날엔 넣었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최저가의 10%를 넣습니다. 원래는 최저가의 10%.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잔금 미납을 하고 재경매가 나올 때는 보통은 보면은 20%, 최저가 20%, 법원에 따라서 30%인 곳도 있고요. 아니요, 간혹 가다 보면 10% 그대로인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경매인 경우에 10%인지, 20%인지, 30%인지 잘 보시고 입찰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보증금 그 뻔한 건데 뭘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안 돼. 입찰 가보세요. 말도 안 되는 실수들 엄청 나와요. 입찰 보증금 잘못 넣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는 아예 깜빡하고 안 넣는 경우도 있어요. 숲에 열심히 찾아서 꽁꽁 지갑 안에 넣어놨다가 그거는 막상 입찰 보증금 봉투 안에 안 넣고요. 그냥 제출해가지고는 무효 처리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리입찰을 왔어요. 예를 들면 대리입찰을 와가지고는 대리입찰 하실 때는 위임장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까? 그것 안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무효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 경우 허탈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하지 마시라는 설명을 지금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건물이? 건물은 이렇게 생겼네요. 법학원, 한림법학원, 이렇게 간판이 보이고요. 신림동이라 역시 이런 건물인데요. 건물 1층 이제 입구인가 봐요. 식자재 마트도 있고 부동산도 보이고 뭐죠? 학원 그죠? 신림동이라 그래 법학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당 이름도 고시식당이에요. 고시생들 가는가 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식당 내부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문이 보인다 그죠? 문이 그죠? 여기도 그죠? 이렇게 문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한 칸을 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쪽에 그죠? 바로 요 이어서 또 안에 저쪽에도 보여요. 식당이.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경매에 나온 면적이 3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합한 게 아니고 요 한 칸을
구태여 여기 이 식당 안에서 찍은 걸 보면은 요 식당 요 한 칸, 그죠? 테이블 놓여 있는 요것만이 경매가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착각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이걸 자세히 보지 않았으면은 현황에 뭐 식당하고 있다고 나오니까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이 고식당 애플 이 전체가 경매가 나왔다고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경매 나온 사건의 내부인 것 같아요. 2점 몇 평 이렇게 했으니까 전용 면적. 일단 사진을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황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이 경매권은 물건은 11층 중에 1층에 있답니다. 그리고 2.66평, 그죠? 8.79제곱미터고 음식점 고시식당 애플로 사용되고 있다 했습니다. 건물 감정이 5,390만원, 토지 감정 2,310만원 해가지고 합해서 감정이 돼 있는 거고, 어떤 내용이 지금 중요하냐면은 이 말이 나와요. 참고사항에 본건은 이런 거는 감정평가서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 다 나와 있어요. 본건은 인접호수들과 함께 했어요. 인접호수들과 함께 일단의 음식점, 하나의 음식점 이 말이에요. 하나의 음식점. 그냥 하나라고 하지 뭐 일단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음식점 고시식당 애플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은 뭐예요? 경매가 나왔지 않습니까? 경매 나온 이게 1086호거든요. 1086호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1086호, 그리고 1084, 그러니까 1084호, 1089호 세 개예요. 세 개를 합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칭 123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경매 나온 게 1086호, 그리고 1084호, 그리고 1089호 이 세 개를 묶어가지고는 고시식당 애플이라는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층, 그리고 임차인 보면은 점포 1층 1086호에 대해서 보증금 300만원에 25만원 했습니다. 뭐 3개 같으면 이 사람 같으면 예를 들면 각 호실별로는 일단은 계약이 돼 있고 그걸 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일단 300만원에 25만원 하는 거는 3개 호실을 다 합한 임대료는 아닌 것 같고요. 이 경매에 나온 1086호에 대해서 300에 25만원 이렇게 돼 있는가 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등기부하고 더 자세히 볼게요. 2014년 6월 5일날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상속이 됐습니다. 김땡땡씨 한대로 상속이 돼 있고요. 그리고 2018년 7월 31일 날 강제 경매가 들어옵니다. 김땡땡씨, 강땡땡씨 그 두 사람이 같이 관련 사건은 대여금 반환이랍니다. 돈 빌려준 거 내놔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해가지고는 승소해서 그 판결 정본을 가지고 강제 경매가 들어온 겁니다. 자, 등기부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부에서 말소기준 등기는 뭐예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강제경매 2018년 7월 31일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겁니다. 2018년 7월 31일보다 앞서는 임차인 있나 봐야 되겠죠. 주택 같으면 전입한 임차인이 있느냐, 상가 같으면 사업자 등록한 임차인이 있느냐 하는 거죠. 고시식당 애플이라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자 등록했겠죠. 봅시다. 이 땡땡씨가 있답니다. 점포 1층 1086호 전부. 사업자 등록은 2016년 4월 15일이에요. 말소기준 등기는 2018년이에요. 사업자 등록은 2016년. 이제 2년이 빠르죠. 그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300만원에 대해서. 보증금 300입니다. 확정은 없어요. 확정은 없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8년 10월 15일이에요. 배당 요구일은 역시 이 마지막 날 했네요. 마지막 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택이건 상가건 간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주택은 전입신고하고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말은 전입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역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점유를 하고, 그죠? 자, 그리고 확정일은 없어요. 확정일은 상관이 없어요. 최우선 변제는. 확정을 받는 거는 최우선 변제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우선 변제권이 생겨서 배당 순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최우선 변제는 확정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하는 거고요.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를 지나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입이나 말하는 김에 더 챙길게요. 전입이나 사업자 등록이 경매 들어오고 나서 이후에 된 것도 그것도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30만원에 25만원이랍니다. 30만원에 25만원. 이렇게 돼 있고, 어쨌거나 보증금 300만원은 대항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당 요구도 해서 뭐 전액 배당을 받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계산해보나 마나. 한번 배당을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보죠. 매각 대금이 3,942만 4천원입니다. 3,942만 4천원. 전 경매 보증금이 있죠. 작년 12월 달에 누가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증금이 그때는 재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10%였죠. 10%이기 때문에 3,942만 4천원의 10%. 그래서 394만 2,400원 되죠. 이 금액을 합합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경매 비용 135만 1,000원을 뺍니다. 그러면은 실제 배당할 금액이 나옵니다. 4,200만원 정도 되네요. 이 돈을 가지고 상가 소액 임차인, 그죠? 300만원입니다. 보증금. 그래서 300만원이 일단 배당이 됩니다. 최우선 변제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경매에 낙찰받은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경매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낙찰받은 사람이 왜 미납을 했을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처음에도 잠시 언급을 했듯이 고시식당 애플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 뭐 배당을 받기 때문에 상가 최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뭐 뭡니까 관리 또 영업도 하고 있고 하니까 관리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밀려서 상가는 관리비 밀리면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그래서 과다한 관리비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혼자서 그냥 착각을 하지 않았나. 전체라고 상가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식당 전체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니까 미납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어쨌건 간에 예를 들면은 실제 배당 뭐 이렇게 지금 최저가가 3,900만원 정도 아닙니까? 4천만원이에요. 4천만원 은행에 넣어놔 봤자 이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를 들면 4천만원을 통장에 넣어놨다. 뭐 일반적으로 이자가 별로 없지만은 뭐 연 1%? 1%라고 할까요? 1%. 뭐 많이 어떤 여러 가지 뭐 좋은 데 넣어서 2%라고 하게 되면은 4천만 원에 대해서 연 2% 하면 얼마죠? 80만 원입니까? 80만 원이고 1년에 80만 원. 한 달 따지면 어떻게 되죠? 6, 7만 원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300에 아까 25만 원이라고 했어요. 월세 25만 원.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헛꿈만 꾸지 않으면 이 전체라는 어떤 착각만 하지 않으면 그것도 따져보면 또 나름 가서 보고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으면은 뭐 이런 거 나는 조금씩 이 소액이라도 받는 게 나는 좋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해가지고 이 장사 잘 되는 집 같으면 재계약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니까는 딱딱 구분이 돼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그러면 식당도 잘 안 되고 이 사람도 재개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만 따로 이렇게 복원해가지고 사용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임대 시세 같은 거 잘 조사를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사람 배당을 받기 때문에 관리비 미납, 뭐 명도비, 뭐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고 잘 따져보고 이게 임대가 나갈 수 있나, 임대 시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안에 공실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제가 안 가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권리상으로는 별 문제는 없다. 미납은 돼 있지만은 앞에 낙찰받은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 지레짐작으로 잘못해서 받았다가 미납을 한 거지 권리상의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낙찰가외에 들어갈 건 없다. 라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상가 임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이런 착각 있을 수 있으니까 상가 같은 경우 조그만 거 몇 개 해가지고 터가지고 장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뭐 여기에 비슷하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